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사회복지관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이 참 좋아요. 보통 이제 건축비만 500억이니까 보통 1000평. 그래서 가격으로는 대부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시설의 97% 정도는 법정 종사자 2명만 근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사회복지기관들 감사를 하러 돌아다니게 되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 근무 수칙을 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휴가는 공휴일과 국경일로 배치한다. 이게 이제 5인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게 노동법이에요. 너무 악하잖아요, 법이. 휴가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그 두 사람이서 그 영아들을 10여 명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교대죠. 그 사람들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악한 법이 6.25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경력이 20, 30년이 돼도 최저시급밖에 못 받고 진급도 못하고 뭐 너무 열악한데 어떻게 휴가까지도 이렇게 악하냐. 휴가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 감사 지적사항이 딱 하나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 기관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종사자 딱 2명이서 법령에 보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는.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화 오거든요. 거기 고아원이죠. 우리 애 좀 한 달간 좀 봐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인력이 안 돼. 그렇잖아요. 딱 2명인데 물론 이제 강사가 뭐 4시간짜리 몇 명 있긴 한데 뭐 이런 분들은 강사 의식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 다른 경우는 강사니까 우아하게 와가지고 컵도 놓고 가고 간식 먹고 껍데기 놓고 가고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심한 사람은 내일부터 오지 마. 강사라고 뭐 너무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먹은 컵하고 휴지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나 강사인데 뭐 강사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 강사형이 좀 우리도 지금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습이 가능한 기관 우리 번호가 32번인가 그래요. 화성시에 이 사회복지 시설이 한 300여 개 되거든요. 실습이 가능한 데가 이렇게 30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법정 종사자 2명이 5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자여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분이 경력이 만 4년 한 3개월 정도 돼요. 우리 복지사가. 이 사람은 슈퍼바이저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슈퍼바이저를 이제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습비가 비싸잖아요. 15만 원. 저도 옛날에 실습할 때 왜 이렇게 실습비가 비싸? 그런 느낌을 제가 15년 전에 받았는데 물론 그때도 15만 원, 지금도 15만 원이에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참 그 돈이 큰 돈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참 없는 돈으로 대학 다니고 이 중에는 4년제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실습비가 슈퍼바이저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월급도 법적으로 이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30만 원.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심지어 유명한 강남대 이런 데 유명한 데거든요. 사회복지 학으로서는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5년을 못 채우고 그만둬요.
그리고 다른 직업에 갔다가 대부분은 다시 돌아와요. 가보니까 너무 과로가 되고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참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게다가 우리 건물이 좀 거지같이 생겼어. 거지 소굴처럼 생겨가지고 어떤 분은 또 거기에 상처받기도 해요. 무슨 이렇게 거지 같은 집에서 내가 실습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처음 지었을 때는 건물이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들어오고 거지가 매주 오는데 국내 거지만 오는 게 아니라 해외. 한 분이 아주 멋있는 신사인데 뭐 영화배우처럼 생겼어. 자기가 터키에서 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똑똑하더라고. 우리 터키가 6.25 때 한국을 도와가지고 우리 한국이 뭐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나도 막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국제 전화를 해야 되고 티켓팅 이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엔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15년 전에 3만 원을 국제 거지한테 줬거든요. 국내 거지한테는 5천 원밖에 안 줬는데 저도 좀 문제가 있죠. 국내 거지를 잘해줘야 되는데 매주 오지. 여기는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거지들이 매주 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못했지만 제가 막 자꾸 이런 막 널판지 막 덕지덕지 거지집처럼 붙였더니 요즘엔 거지 한 명도 안 와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너무 누추한 곳에서 있는 것에 대한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 나름으로는 그게 또 왜냐면 거지가 오니까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무서워해요. 건물이 폼나면 거지가 많이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17년 전 얘기예요. 17년 전에는 아주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정기적으로 거지들이 또 그 양반들이 그 있더라고 또 뭐 이번 주에는 안 오게 다음 주에는 안 오게 해가지고 연결이 다 돼. 예, 그게 이제 얼굴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두머리 격인 사람한테 제가 정중하게 오늘 페인트 칠,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저기 이 페인트 칠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당을 드릴 테니까 오후에 3시간만 해주면 5만 원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 같이 했어요. 여기 천정 페인트 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다시는 안 오더라고. 네. 그 후로 거지가 끊겼어요. 오는 일이 아니 저는 뭐 그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보니까 너무 허리가 아픈 거야. 천정에 페인트칠 해보니 너무 아파서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너무 아프니까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그냥 오케이 해서 그 오래전이니까 15년 전에 3시간 하고 5만 원이면 크죠. 시급의 몇 배니까 그분도 기분 좋게 갔는데 그분 허리가 아팠나 봐. 좋네. 다음부터. 네,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예 거지가 끊겼어요.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이제 두 개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뭐 건물 이렇게 이쪽이 서쪽 창인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판자떼기 같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거지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뭐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좋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군산에서 다녔는데 거기에 이성당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유명하더라고. 그때는 저는 초등학생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맛있는 거야. 네, 우리 옆집에 그 고등학생 누나가 맨날 저보고 야 빵 사와라 빵 사와라고 하나씩 주는데 무슨 빵이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당시 이름은 해산빵인데 요즘 말로 하면 소보루빵 같은 건데 그 집은 식빵을 만들어도 맛있어요. 희한해. 유명해.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일제시대 때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일본 사람이 성실하니까 그 좋은 것을 줬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후로 그 집은 나름 사환이었는데 명문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실습한 요양사 중에 한 사람 요양사로 6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채용을 했잖아요.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원이 차버렸네. 2호점을 냈어. 정원이 또 차버렸네. 3호점을 내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줘버렸어 이 사람한테.
유황사 6년 하고 이 사람은 나름 재벌처럼 돼버린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날 실습 과업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써 있냐면 실습 의뢰에 대한 기관 회신서 작성, 학교 제출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뭐 어떤 분은 제가 뭐 어제 작성해서 보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도 있고 또 우리 메일로도 와 있어요. 그래서 실습 첫날에 그 회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 센터 환경 개선 목록 7개 만들기 30분이라고 한 거는 딱 들어오면서 눈에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마당에 왜 이렇게 낙엽이 많아? 현관에 왜 낙엽이 많아?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쓰는 거예요. 목록을 30분 이내에 써야 돼. 7개를. 그래가지고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내 카톡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니까 창문이 너무 개수가 너무 작다. 이건 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 그걸 쓰는 거예요.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 이건 프로포절을 해야 돼. 프로포절을 이제 그 밑에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결국에는 2번 프로포절 2개 제목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제목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잘못되면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이런 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다. 이 중에 몇 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몇 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거는 이건 돈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외부의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취직하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포절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뭐 오늘 제목이 선정이 되면 다음 날 하면 되는 거고 내일 선정하게 되면 그 다음 날 하면 되는데 그 프로포절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딱 떠요. 그 밑에 들어가 보면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또 그게 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지원단도 거기에 이제 연관이 있어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경기 남부 지역 아동센터 경기 남부 지원단 치면 거기도 이제 뭐가 떠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 악기 교실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모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악기 했는데 금년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네는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쉬어.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다고 나중에 그런데 어디가 또 뭐 교실 좁다고 강사가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해라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바이올린도 했고 뭐 많이 했어요. 우쿨렐레 뭐 난타 심지어는 우리가 체육 강사를 초청했더니 국립무용당 무용 강사를 보내줬어. 최고였어 최고.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신청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애들이 또 그 강사를 너무 좋은 강사하고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낮으니까 또 애들이 또 힘들어하고 서로 힘들어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많아지니까 불편하더라고. 최근에는 뭐 코딩이 막 두 단체가 겹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과하면 또 안 돼요. 또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은 이제 여기 프로포절을 어떤 분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장판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뭐 됐다고 막 목에 힘주고 이제 졸업했는데 후배들이 고생했어요. 그거. 장판 교체는 이론으로는 간단하잖아. 근데 막 거기 있는 책장을 다 드러내. 책장 다 드러내. 후배들 다 여기다가 파스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제 후배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건 사실 뭐 좀 교체해야 될 때가 되긴 됐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복지관에서는 여러분도 경험하셨나 모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끝나면 그분은 일찍 썼더라고. 7개월 전에 계약하고 7개월 만에 실습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운 좋은 분들은 한 달 전에 계약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한 10%는 그렇게 7개월 전에 계약해놓고 한 달 전에 전화가 와요.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실습 못하겠다. 알았다 하고 이제 우리가 실습비 다시 반환해주고 그러는데 그 빈자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행운하죠. 또 어떤 분은 전화 통화를 300통화를 하고 여기 통화해서 됐다. 너무 좋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렇게 뻥큰한데 때우는 분들은 전화 한 번 했는데 오케이. 뭐 심지어는 다다음 주도 실습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실습을 이제 하러 왔는데 그분은 이제 사업체를 하는 분인데 그때가 2.5단계였어요. 2.5단계. 근데 물론 이제 다들 대부분은 3개월 전에 다 계약한 분들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또 물론 2단계에서 나 80시간만 실습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120시간 그냥 쭉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분도 있고 딱 한 분은 시청에서 뭐 점검을 받는데 자기가 120시간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때 2.5단계.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결정했죠. 2.5단계에서 우리가 120시간을 고집하는 것이 기존에 하던 분들한테는 당연한데 물론 불편하겠지. 왜 나는 120시간, 저 사람은 84시간. 84시간에 해서 거기서 뭐 인터넷 강의 듣고 해서 그렇게 수료시킨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2단계에서는 여러분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2단계에서 84시간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을지 2.5단계에서 전환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깨알같이 적혀 있는 건 사실은 여러분 선배들이 실습 끝나기 30분 전에 일지를 써보자 써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퇴근해서 써보자 그런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도 써본 심야에 쓴 사람도 있고 새벽에 쓴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퇴근하기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인데 4시 반에 일지를 막 쓰니까 애들이 놀자고 하면 귀찮은 거야. 나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3시 반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4시 반이 되니까 냉정해져 가지고 막 저리 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다양한 경험이 있었어요. 밤에 늦게 남편이 자자고 하는데 나 숙제해야 된다, 뭐 일지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불쌍한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수렴이 된 거야. 그래도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쓰는 게 애들 컴플레인, 남편 컴플레인, 시부모 컴플레인이 가장 적은 시간대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아니 나는 새벽에 잠자는 사람인데 왜 새벽에 일지를 쓰라고 하냐. 나는 올빼미인데 왜 밤에 쓰지 말라고 하냐. 이게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빼미들은 밤에 써가지고 제출은 아침에 8시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프로포절도 뭐 어떤 때는 뭐 내가 들어가 봤더니 프로포절이 어제 끝났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다행히 11월은 프로포절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선배들보다는 유리하다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타이어, 복지네, 기아차 이런 것들 여기다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겨울에 너무 춥다, 뭐 난방이 좀 필요하다, 뭐 어떤 경우는 그래서 난로 프로포즈에서 한두 대 받은 적도 있고 또 여름에 덥다 해서 선풍기 2대 받은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쭉 써 있어요. 그 용지가 다 있는데